미라나, 혹시 장롱에서 돈봉투 본 적 있니?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봉투요? 못 봤는데요. 얼마나 되는데요? 500만 원쯤 분명 여기 넣어뒀는데 없어. 미라는 잠시 순덕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 혹시 어디 다른 데 넣어두신 거 아니에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순덕은 그 말에 움찔했어요. 깜빡깜빡. 자신이? 아니야, 나는 분명히 기억해. 여기 넣어뒀어. 그래도 사람 기억이 완벽할 순 없잖아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미란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순덕에게는 그 말이 다르게 들렸다. 당신이 잊어버린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순덕은 아들 김태수에게도 말했지만 태수는 중립적이었어요. 엄마, 조금만 더 찾아보세요. 집 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누구도 도둑 맞았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말 내가 잊어버린 걸까? 내가 이상해지고 있는 걸까? 의심은 점점 커졌고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순덕의 본능은 다른 것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여사 인생극장입니다. 지금 구독과 따봉을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김순덕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죠. 그런 그녀가 요즘 들어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한 건 며느리 박미란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미란은 최근 몇 달 사이 순덕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관찰하듯 탐색하듯 지켜봤죠. 순덕이 식탁에서 젓가락을 떨어뜨리면 미라는 재빨리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서도 그 목소리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확인하려는 의도가 더 짙게 배어 있었어요. 지난주 친척 모임에서도 그랬습니다. 순덕이 조카의 이름을 잠깐 헷갈려 하자 미라는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자꾸 이러세요. 걱정이에요.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순덕에게 쏠렸어요. 동정과 의심이 뒤섞인 그 눈빛들. 순덕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신은 단지 순간적으로 이름이 헷갈렸을 뿐인데 마치 중대한 증상인 양포장되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미라는 아들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어머니 병원 한번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순덕은 뒷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상해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며느리가 자신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기억력은 예전과 다름없었어요. 은행 비밀번호도 친구들 전화번호도 지난주에 무엇을 먹었는지도 다 기억했죠. 그런데 왜 며느리는 자꾸 자신을 의심하는 걸까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순덕은 그게 무엇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얼마 뒤 미라는 순덕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매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순덕은 혹시 치매 진단이 나오면 어쩌지라는 걱정에 검사 내내 불편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검사 결과는 조금 애매했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 가벼운 인지 장애 수준이라고 진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치매 진단은 한 번 검사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다시 한 번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권하였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이미 순덕이 치매 환자라도 된 듯이 행동했습니다. 미라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순덕은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용돈을 아껴 모은 비상금을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왔어요.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용돈도 주고 급한 일이 생기면 쓰려고 마련해둔 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돈이 사라졌습니다. 순덕은 장롱을 뒤졌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리 찾아도 돈은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 여기 넣어뒀는데. 순덕은 혹시 자신이 다른 곳에 옮겨뒀나 싶어 집 안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서랍장, 이불장, 심지어 냉장고까지. 하지만 돈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순덕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미라나 혹시 장롱에서 돈 봉투 본 적 있니?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봉투요? 못 봤는데요. 얼마나 되는데요? 500만 원쯤 분명 여기 넣어뒀는데 없어. 미라는 잠시 순덕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 혹시 어디 다른 데 넣어두신 거 아니에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순덕은 그 말에 움찔했어요. 깜빡깜빡? 자신이? 아니야, 나는 분명히 기억해. 여기 넣어뒀어. 그래도 사람 기억이 완벽할 순 없잖아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미란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순덕에게는 그 말이 다르게 들렸다. 당신이 잊어버린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순덕은 아들 김태수에게도 말했지만 태수는 중립적이었어요. 엄마, 조금만 더 찾아보세요. 집 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누구도 도둑 맞았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말 내가 잊어버린 걸까? 내가 이상해지고 있는 걸까? 의심은 점점 커졌고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순덕의 본능은 다른 것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가족들 앞에서 미라는 보란듯이 큰 소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찾던 그 돈 비상금 500만 원 왜 냉장고에 넣으셨어요? 순덕은 혼란스러웠다. 내가 그 돈을 냉장고에 넣었을 리가 없어. 이건 역시 미란의 계략이었어요. 순덕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박미라는 불안했습니다. 도박은 처음엔 가벼운 재미였어요. 친구들과 가끔 카지노 사이트에 접속해 소액을 걸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 판만 따면 이번만 만회하면 그렇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천만 원.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까지 합치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남편 태수는 몰랐어요. 시어머니도 몰랐고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라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사채업자들이 집 앞에 나타나 소리를 지르는 꿈. 모든 것이 들통나는 꿈. 그러던 어느 날 미라는 우연히 시어머니의 통장을 보게 되었어요. 순덕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탁자 위에 놓인 통장을 슬쩍 열어본 것이었어요. 그 순간 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잔고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서랍 속 부동산 서류를 보니 서울의 아파트 2채, 시골의 땅 2,000평.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부자였어요.
미란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저 재산만 있으면 빚을 다 갚을 수 있다.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시어머니가 살아계신 한 그 재산은 손 뗄 수 없었으니까요. 미라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중년의 남자로 미란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말했다. 성년 후견인 제도를 아십니까? 그게 뭔데요? 노인이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을 잃었을 경우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해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합법적으로 재산 처분이 가능합니다. 미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미란은 사무실을 나오며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면 된다. 아니, 치매 환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 된다. 이미 경도 인지장애 판정을 받았으니 치매 환자지 뭐. 그 집, 그 땅, 그 돈. 모두 내가 관리할 수 있다. 빚을 갚을 수 있다. 미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미란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먼저 시어머니의 일상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죠. 순덕의 안경, 옷, 전화기 등을 다른 곳에 숨겼습니다. 순덕이 안경이 없어졌다고 하면 냉장고 같은 곳에서 미란이 안경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마치 순덕이 치매 때문에 안경을 냉장고에 넣었다고 가족들 앞에서 치매 환자로 몰아갔어요. 그리고 며느리 미라는 찌개를 일부러 태워서 순덕이 가스불을 끄지 않아서 찌개가 다 탔다며 가족들 앞에서 치매 환자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경악스러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라는 또 순덕의 약에 수면제를 조금씩 섞었다. 순덕은 낮에도 졸렸고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TV 리모컨을 숨기고는 어머니가 또 어디 두셨네요 라고 말했어요. 순덕이 찾으려 하면 요즘 자꾸 이러시니까 걱정이에요 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어요. 친척들, 이웃들, 심지어 남편에게까지 증거를 쌓아가는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순덕은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서 미란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제가 후견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집 처분도 가능하고요? 순덕은 숨을 죽였어요. 후견인? 집 처분?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병원은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 그럼 신청서부터 작성하면 되는 거죠? 순덕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사라진 비상금, 이상한 시선, 자꾸만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는 태도.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요. 순덕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침착해야 했습니다. 이제 순덕은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노리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요. 그렇다면 자신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순덕은 서랍에서 오래된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 말, 시간, 증거. 모두 다. 복수는 차갑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순덕은 이제 겉으로는 혼란스러운 노인을 연기했습니다. 이게 어디 있더라?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그 며느리 앞에서 일부러 헷갈려 하는 척했어요. 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었죠. 하지만 순덕의 속은 달랐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공책에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10월 5일 며느리가 내 물건을 냉장고에 감추었다. 10월 7일 내 약에 무언가 섞은 듯하다. 먹은 후 심하게 졸렸다. 10월 9일 TV 리모컨을 서랍 깊숙이 숨겼다.
그리고 순덕은 며느리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에. 미라는 밤 11시쯤 되면 자기 방에서 통화를 했어요. 순덕은 몰래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미라는 말했어요. 이번 판만 따면 만회할 수 있어. 진짜야. 미란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300만 원만 더. 제발. 이번만 믿어줘. 도박이었어요.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가 도박에 빠져 있었던 것이었어요. 시어머니 집만 처분하면 다 갚을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순덕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의 혼잣말이 또렷하게 녹음되었습니다. 후견인 신청만 하면 돼.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끝이야. 며칠 후 순덕은 또 다른 대화를 녹음했어요. 이번엔 며느리와 누군가의 통화였어요. 돈. 조금만 기다려. 큰 돈 들어올 거야. 시어머니 재산이 생각보다 많아. 순덕은 녹음 파일을 차곡차곡 저장했어요. 증거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들키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순덕이 귀가 어둡고 밤에 일찍 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순덕은 누구보다 또렷했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증거를 모을 때였죠. 복수는 완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순덕은 결정했어요. 며느리의 계획이 거의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무너뜨리기로. 어느 날 오후 순덕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낯선 남자 2명이 며느리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덕은 슬쩍 다가가 담 너머로 귀를 기울였어요. 박미란 씨 맞죠?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3천만 원 갚으세요. 안 그러면 이 집을 담보로 잡을 겁니다. 미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조금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돈이 생겨요. 곧. 맨날 고지해요.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이자만 해도 얼마인데. 시어머니 재산이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제가 관리할 수 있게 돼요. 그럼 바로 갚을게요. 시어머니 재산? 그게 언제 당신 거 됩니까? 당장 돈 구해오세요. 안 그러면 당신 남편한테 다 말할 겁니다. 미라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남자들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순덕은 재빨리 마당으로 돌아와 빨래를 널은 척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사채업자. 3천만 원. 며느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며느리 방 앞을 지나다가 문틈으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미란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순덕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곧 미란이 화장실에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재빨리 가서 그 서류가 무엇인지 보았죠. 성년후견인 신청서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며느리는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피후견인 이름에는 김순덕, 후견인 이름에는 박미란이라고 적혀 있었다. 순덕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흔들리지 않게, 또렷하게. 셔터 소리가 나지 않도록 무음으로 설정하고 여러 장 찍었죠. 증거는 이제 충분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그리고 며느리의 모든 행동 기록. 순덕은 이제 결심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비열한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가 왔습니다. 순덕은 아들 태수를 조용히 불렀어요. 태수야,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다. 태수는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놀라 따라왔습니다.
순덕은 방문을 닫고 서랍에서 공책과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라. 태수는 공책을 펼쳤어요. 어머니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기록들. 날짜, 시간, 며느리의 행동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내가 나한테 한 짓이다.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순덕은 휴대폰을 재생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도박 이야기, 후견인 신청 이야기, 재산 처분 이야기. 태수는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순덕은 며느리가 작성한 후견인 신청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태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다 진짜다. 내 아내는 도박 빚을 갚으려고 내 재산을 노렸어. 나를 치매로 만들어서 후견인이 되려고 했단 말이다. 태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거실로 나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미란아, 이게 뭐야? 미란은 남편이 든 휴대폰과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내가 묻고 있어. 이게 뭐냐고. 순덕도 거실로 나왔어요. 미란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미안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우리 어머니를 치매로 몰아가려고 한 게 어쩔 수 없었다고. 미란은 울기 시작했어요. 도박 빚이 너무 많았어요. 3천만 원이나 돼요. 사채업자들이 협박하고 집까지 담보로 잡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재산을 노린 거야? 시어머니 재산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파트, 땅 그걸로 빚만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후견인만 되면 후견인? 당신 제정신이야? 태수는 소리쳤습니다.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봤어요. 동정심은 전혀 없었죠. 자신을 무너뜨리려 한 사람에게 줄 연민 따위는.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고 태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순덕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 모두의 시선이 순덕에게 쏠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치매라고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내 물건을 숨기는 것도, 내 약에 무언가를 섞는 것도, 리모컨을 숨기는 것도 다 봤어. 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덕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밤마다 도박하는 것도, 변호사와 통화하는 것도, 사채업자가 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단 말이다. 내가 늙었다고 귀가 어둡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다 들었어. 다 봤어. 그리고 다 기록했어. 순덕은 공책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증거야.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 내가 나한테 한 모든 것들. 너는 나를 치매로 만들려 했지만 결국 내 자신이 무너졌어.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란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순덕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너는 잘못이 없어. 하지만 이제 결정해야 해. 이 여자와 계속 살 건지 아니면 새 출발을 할 건지. 태수는 미란을 내려다봤어요. 한때 사랑했던 여자.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은 배신과 거짓으로 얼룩져 있었죠. 미란아, 이혼하자. 너와는 못 살겠어. 넌 가장 중요한 신뢰를 잃었어. 미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보, 제발 더 이상 할 말 없어.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하고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태수는 단호했습니다.
순덕은 며느리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넌 내 재산을 노렸지만 결국 내가 가진 모든 걸 잃었어. 가족도 집도 신뢰도. 기억해라. 노인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미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미라는 집을 떠났고 도박 빚은 그녀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순덕은 평온을 되찾았어요.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아침마다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공책을 펼쳐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 멀쩡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요.